정해일주 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엔 충이 일어납니다. 충. 잘 들으십시오. 정해일주가 주변에 해수가 2개 이상 있으면 부정성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일주가 월주에도 해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퇴직을 해야 된다거나 인사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거나 수동적 이직이나 이동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해서 집을 정리하고 축소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가야 한다거나 이 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다쳐서 아니면 나의 건강상 아니면 내 배우자의 건강상 아니면 여기 있으면 내 자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이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 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대운도 해수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것은 재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요건 이제 좀 부정적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운적으로 운명적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그거를 수용해야 한다. 그냥 바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갈수록 더 내 마음이 집착에서 놓아지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근데 거부하고 원망하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내가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또 그 바닥을 친 거에서 다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야 되고 이게 나쁜 운이 짧게 딱 끝나고 바닥에서 딱 치고 올라가는 일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수용하고 인정하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빨리 털어내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좋은 상황. 정해일주가 다른 데는 해수가 있지 않고 이 정도 하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주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에요. 뭐냐면 좀 꼼꼼하게 이건 좀 풀어드릴게요. 내 사주 내가 알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 이 지지 속에는 땅속이라고 합니다. 땅속.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속을 우리가 지장간, 냉장고죠, 냉장고. 지장간이라고 해서 땅속의 냉장고 같은 거예요. 자, 냉장고의 문을 열어야 내가 이렇게 거기 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속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냉장고처럼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게 바로 이럴 때, 충 때릴 때. 그때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 흙, 경금, 쇳덩어리, 병화, 불 이런 애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해수 속에는 또 무, 토, 감, 모, 임수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뭐죠? 천간, 천기들이에요. 천기, 하늘의 기운들이라는 거예요. 무토, 간목, 임수. 그러니까 정해일주는 언제든지 무토, 간목, 임수를 쓸 수 있는 분들인데 항상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해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요. 나의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욕구라고 해요.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투간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무토는 정화한테 상관이라고 하는 내 재주가 되고요. 또 간목은 나한테 기운을 주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임수는 또 나에게 명예를 갖다 주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또 무토는 아까 했죠? 자, 얘는 뭐예요? 나에게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일정한 돈이에요. 그리고 병화는 겁재도 또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일주가 올해는요.
겁재의 기운이 상당히 이 뿌리를 또 딱 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자이저가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잡아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말하는 능력, 아이디어, 획기적인 생각, 이런 재주, 응용력, 임기응변, 요 상관을 다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서복도 있고, 또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편감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운도 있고, 그리고 정제라고 해가지고 다 이것이 길신이에요. 길신. 이 상관은 길신이 아니지만 정인, 정관, 정제 요거는요 굉장히 이제 길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해일주 모두가 다 100%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좋냐? 그렇지는 않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운세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학문적으로 사주 명리학에 관심을 갖고 자기 운세를 한번 파는 그런 이제 학구열을 좀 이제 가지셨으면 해가지고 정해일주만 샘플로 다 일주별로 해드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해일주를 샘플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해일주가 이렇게 충울에서 투간된 이 천기들을 써먹을 수 있는 정해일주는 누구냐? 자, 개수 또는 신금 또는 기토, 천간에요. 음간들이 있게 되면요. 요런 작용을 합니다. 그 원리는 무게합을 합니다. 갑기합을 하고 을경합을 하고 정임합을 하고 병신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얘는 불을 만들고, 얘는 토를 만들고, 얘는 쇠를 만들고, 얘는 또 나무를 만들고, 얘는 술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자, 기토가 있는 분들은 갑기합을 해서 토의 그 능력이 그러니까 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토가 좀 너무 없다 이런 분은 좀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사주에 경금이 있는 분은 이제 을경합을 해서 네, 금기운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임합 요 부분도 이제 정임 나와 임수가 이제 암합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목의 기능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성의 운이죠. 인성. 공부운 아까 말한 그 부분이 작동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올 한해 정화일간 운세 특징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일간이 위에 기토, 개수, 경금 또는 신금이 있는 분들은요. 실제로 그런 운세 작용이 현실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정해일주 이렇게 해수가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요. 긍정적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문서 잡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터보 에너지원이 많이 에너지가 생기니까 원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원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원하는 대로 직장도 취직이 되고 그리고 투자했는데 돈도 생기고 긍정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 뭐 지지해서 방해하는 애가 특별히 있지만 않으면요. 그런 긍정작용도 있다라는 거. 네. 정일주, 요렇게 내 자리에 하나가 딱 하나 있다 하면, 요거는 굉장히 내가 이제 역마의 기운으로, 좋은 의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활력적으로 되면서 또 이동의 운인데 그거는 좋은 의미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예, 마음껏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대로 움직이셔도 좋겠다. 이게 충이 있을 때만 투출이 돼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충작용이 없을 때는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무게합 작용이 있다. 개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상관 합산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평소에는 이 개수가 비예요. 촛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애거든요. 근데 요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무토가. 그래서 요런 해일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됩니다. 자, 뭐라고요? 개수가 있는 정화일간 내가 힘든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잘
해결된다. 내 골칫거리가 해결된다. 네, 좋은 거죠? 자, 기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갑기 합작용이 일어납니다. 간목을 내가 끌어쓸 수가 있다. 간목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인하고 식신이 동주하기 때문에 공부 학문에 아주 유리해서 자격증 취득이 되고요. 사회로부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사로부터 정인의 작용으로 뭔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인식신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사화 충 때리면서 얘네들도 천간으로 와서 나와 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병화, 네, 병화와 여기 이게 신금이 또 있다. 신금이 여기 있는 분들. 자, 그럼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 뭐가 있느냐?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정화일간,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 정해일주분, 신금이 이렇게 있다.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금이 있는 정화일주분은요. 요게 이제 편제에 해당되잖아요. 이 신금이 편제거든요. 큰 돈이죠. 근데 투기성이 있는 큰 돈이에요. 이게 겁제. 그쵸? 편제가 겁제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리한 투자를 하십니다. 돈을 다 대출을 받아서 끌어와요. 아까 우리가 정화일간 전체 운세 특징에 말씀드렸죠. 딱 이 예입니다. 그러면 요럴 때 무리한 투자를 하시거든요. 꼭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요. 주식을 많이 산다거나 가상화폐를 많이 산다거나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경마장에 간다거나 뭔가 투자 또는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너무 들어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투자만 하면. 근데 이게 길이 되느냐 흉이 되느냐 이제 대박 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쪽박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이 정해일주 신금 하나만 있으면 대박 납니다. 쪽박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생년월시 정확하게 대운이랑 아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셔서 그렇지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건 점이 아니에요. 이게 암호화폐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 지능이 굉장히 진짜 높아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 진짜 풀어도 다 암호를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주팔자는. 점으로 활용돼서 이게 딱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럴 만큼 풀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흉은 제가 지금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지만 확률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0% 이상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편제와 겁제가 만났을 때 대박날 확률은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보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20%가 나지 않을까라는 아주 확실한 신념이 드는 해가 바로 올해 그런 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해일주가 아니고요. 정해일주 밑에가 정해가 아니더라도요.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다. 그럼 올해 리스크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해수에서 충해가지고 여기 병화가 또 이렇게 투출되면 이게 100% 자,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잘못된 확신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해일주 아니라 이 위에 이런 게 떠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 밑에 여기에 유금이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자 경금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득이 있겠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기억하셔서 잘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해일주 뭔가 작년 갑진년은요 좀 묶여서 답답하거나 내 뜻대로 좀 뭔가 안 됐었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지고 또 잡념도 생기고 하는 한 해가 되셨던 정해일주 분들 올해 을사년은요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일단 실행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실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 뿜뿜 생기니까 올 한해 좀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정해일주분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은 정축일주분들 하겠습니다. 정축일주분들은요, 사유축 해가지고, 자,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 명리학적 용어, 사유축. 밑에 이 지지, 12지지라고 하잖아요. 이 12지지는요, 운동을 해요. 가만히, 청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지는요, 아주 바쁘게, 땅 위의 세상은요,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쇠 운동, 목 운동, 불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는요, 을사년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무슨 운동을 한다? 금 운동을 합니다. 자, 쩐의 전쟁이다. 돈과 관련이 있고, 물질과 관련이 있고, 과학과 관련이 있다. AI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예. 이 금기운이라는 건 물질, 문명, 서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쇠는요, 북쪽으로는 서쪽을 뜻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쪽의 나라들이요, 굉장히 유리하다. 활동력이 굉장히 있다.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을사년이라는 건 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불이 강할 때는요, 어떤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런 쇠, 건물,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해가 돼요. 그러니까 운 쪽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벌써 동지 지난 12월 말, 1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비행기 사고, 건물에 불이 나고 그런 부분도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이 정축월이었잖아요. 그쵸? 이 정축이라는 거, 자, 정축일주 하니까 그 말씀드릴게요. 정축월은요, 정화가 임묘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하시면, 정화가 힘이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잘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운을 해석할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축이라는 의미, 이 사주팔자에 어딘가에 정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정화는요, 엄청나게 강한 불이에요. 요거를 이제 놓치기 때문에 사주 분석이 안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틀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축일주분들은 요거를 아시면 자신의 대단한 그 능력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정축이라고 하는 이 축은요, 동토입니다. 동토. 지금처럼 눈이 엄청 왔어요. 지금 저는 충남에 있거든요. 천안 충남에 있는데, 충남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엄청 눈 많이 와요. 예. 바람과 함께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 그런 토예요. 눈 많이 오고 땅이 꽁꽁 온 토. 뭔가 일구는 그런 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전기작용, 그죠? 난로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문제가 됩니까? 땅이 꽁꽁한 곳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 정화가. 이 정화라는 게 원래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몰입이라는 뜻이 있어, 몰입, 집중. 굉장히 집중력과 몰입력이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있다, 이 정화 자체가. 그러니까 정축일주들은요, 그냥 자기 자체가 실력을 배양을 해서 실력 있는 자가 돼요.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 집중하고 하나에 몰입해서 그 이 주변을 밝히고 이 땅을 녹이는 그런 희생과 봉사, 혁신, 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이 인자거든요. 정축은 더 그런 부분이 강하다. 정축일주가 아니라 이 주변에 월주의 축월이다. 축월의 정화다. 그래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기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죠.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 참고하고 정축은 특별히 정축일주 잠깐 얘기하고 이제 운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주변을 밝히는 희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정축일주 분들한테는 네, 좀 예, 이렇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네, 좀 대단하시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네. 자, 그럼 운세 올해 그러면 이런 정축일주 운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정축일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축 작용을 해요. 이건 뭐다? 금운동을 한다. 금은 뭐다? 정화한테 금은 돈이다. 그래서 여기 축작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가운데 유금, 낙이 하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금이 이렇게 하나 딱 있거나 뭐 여기라도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결과, 보상, 결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살축 작용으로 경제적인 또 편안함, 이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문제, 그 돈 문제가 그동안 꼬여 있거나 좀 결핍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또 안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금이 없거나 축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전체 보기 했었죠. 뭐 호랑이 또는 용 또는 원숭이 요런 거 있을 때 반으로 좀 줄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축일주는 이제 사화가 오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축일주는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요. 식신이잖아요. 그쵸? 식신과 겁재가 동주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거 두 개 같이 이렇게 보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해석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신과 겁재가 만나면요 올 한해 내가 어떤 이제 운이 되냐면 뭔가 일을 하고 뭐 살림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과 지구력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이런 능력이 이런 사고가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근데 또 이제 무슨 뜻이냐면 겉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겉은 내가 여유로운데 속은 엄청 급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명상이나 산책 요런 거 해서 혼자의 시간을 가져서 이 불기운을 조금 이렇게 빼주시는 거가 뭔가 요번 해에 결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정축일주분들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배우자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혼자는요. 배우자와 이게 겁재가 와서 이제 이걸 이제 녹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 분들은요, 오히려 이게 반대예요. 긍정적이에요.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이제 동토, 나 혼자 이걸 녹이는 일하고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이 태양, 이 사화가 와서 같이 녹여주기 때문에 이 동토 속에, 축토 속에는 뭐가 있죠? 개신기가 있죠. 지장간, 이 땅 속에 뭔가 냉장고 안에 먹을 거가 많다라는 것처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기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편관하고 편재가 있거든요. 이 미혼 분들은요. 요 배우자 궁이 너무 내가 긴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랫도리가 너무 딱딱하다 이거예요. 이게 좀 따뜻하게 녹여줘야 임신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긴장성이 있는데 요것이 따뜻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도 되고 20, 30대 분들한테는 요 애정운이 괜찮아요. 근데 50, 60, 요분 나이가 좀 더 70 요런 분들 건강운이나 배우자 궁은 좀 살펴봐야 된다. 부정성도 좀 있다. 왜냐하면 이 축도 속에는 이제 신금이 있어요. 이 신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신금이 이 병화와 이 사화를 만나면요 물이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이제 건강운을 봤을 때
이 신금이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이 이제 뭐죠? 뭐 폐대장, 항문, 피부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면역력하고 감기라든지 이런 독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수기가 더 생겨버립니다. 원래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더 뜨겁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신금이 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금은 건강운으로 보면 그런 폐대장 항문 면역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 신금은 또 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는 또는 나이가 50, 60, 70, 80 나이가 이렇게 있는 노년분들은 건강 조심해야 된다. 배우자나 자신의 그 건강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20, 30대, 40대 정도까지는 미혼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임신이 안 됐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긍정적이다. 임신이 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뭔가 내가 결혼할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일주 똑같은 대운이더라도요 나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네, 그게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이별로도 봐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정축일주분들 네, 화이팅 하시고 보상 결실이 있는 그런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정묘일주. 정묘일주는 아래 인성을 깔았어요. 그것도 이제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묘일주 공부예요. 그래서 이 정묘일주는요, 공부하고 인연이 많고 공부를 좋아하고 꼭 가방끈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방끈이 짧든 길든 뭔가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밑에가 너무 좌오묘유 이렇게 도화가 너무 많으면 또 그런 이제 집중하는 힘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 주변에 좀 인성이 잘 받쳐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또는 이 정화가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인성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쵸? 이 불을 또 에너지 원이 되는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게 수가 너무 많다 할 때도 이 공부에 대한 집착이 꽤 많게 되는데 업상대체를 했을 때 굉장히 성공한다. 그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토, 기유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 그럼 이제 봄에 태어났잖아요. 봄에 태어난 또 정묘일주는 이게 목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성이 굉장히 발달된 거죠. 인성은 공부운이고 실제로 이 사주는요. 이국종 현재의 국군 대전병원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셨죠. 지금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정하는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심장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심장. 이렇게 인성 공부운도 받쳐주면서 그리고 이제 상관이 투출됐단 말이에요. 이 상관은 뭔가 개혁의 의미가 있어요. 개혁. 지금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해서 바꿔서 세상을 살린다. 요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유합으로 해서 금기운이 있어서 금운동도 하고 자 그런 것처럼 이 정묘일주는 학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학문 추구적인 이제 심리가 이제 있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좀 은간이 더 약하다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수용적이고 내향적 성향을 가지신 분도 꽤 많이 있다. 자, 이런 정묘일주는 올해는요. 특징이 묘가 이 천간에 투출이 된 거예요. 편인이. 그래서 뭔가 그냥 뭐 직업이 없이 그냥 집에 이게 뭐 내가 55, 60 이렇게 퇴직하고 일선에 있지 않는 이제 분들은 뭔가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뭔가를 공부해볼까 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운이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공부에 관심이 없고 어떤 돈이나 문서에 관심이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에 관심이 또 생기게 돼가지고 그런 문서를 잡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발동이 되는 그런 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묘일주는 올해 편인, 요렇게도 편인겁재, 요렇게도 편인겁재가 되기 때문에 편인과 겁재가 이렇게 만나서 동주하는 운이 굉장히 다른 정화보다 강하다. 자, 요거는 전체 보기 운세에도 해드렸지만 이게 뭐죠? 약간 독립의 운이에요. 독립, 자력, 갱신. 이게 사주 구성이 조금 부정적으로 흐른다. 대운도 그렇게 되면 뭔가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뭔가 퇴직을 하거나 내가 좀 사표를 좀 던지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무토라든지 상관이 조금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퇴직을 하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하든 아니면 명예퇴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좀 사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귀촌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환경을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서 내가 자력 갱신해서 독립한다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 그 편인 겁재가 이렇게 동주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강해져야 한다. 또는 직장 내에서 보직 변경이라고 하죠. 내가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이제 업무로 새로운 환경을 내가 이겨내서 적응해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남을 이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이제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에너지원이 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게 좀 좋겠다. 사주 구성에 따라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혼자의 자력으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 한 해 그럴 힘이 나에게 오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 희망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정묘일주분에게는 네, 에너지 팍팍. 그리고 정묘일주분 이제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리스크 있는 해입니다. 요거 좀 잘 살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네, 요거 겁재운이 이렇게 더블로 움직이거든요. 특히 목화가 이 사주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요 겁재 발동됩니다. 욕심 절대 내시면 안 된다. 탈재 형상, 재물을 겁탈해가는 그런 이제 정보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네, 기운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사일주 가겠습니다. 네, 원래 내가 이렇게 아래 뱀을 하나 깔고 있는데, 이거 또 뱀이 오네. 근데, 나에게 기운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러나 조금 내가, 좀 편안한 그 인성이 아니라 조금 이 편인은 정화에게 조금 불편한 편인이에요. 원래 정화는요, 위에 간목이 이렇게 하나 있고 경금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화는 이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게 촛불을 계속 불을 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을목이라는 건 습목이에요. 습목.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무긴 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주는 나를 생하는 오행이긴 하지만 좀 축축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낯가림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많이 굴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정화일준 연예인, 그렇죠? 어떤 예술, 체육, 정치, 내가 표를 받고 인기를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것, 이런 업종은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냥 일반 주부나 직장인이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정사일주는 올해 어떨 것이냐. 정사일주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열정도 많고,
또 주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정사일주 올해는요,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 마음이 한 개만 주면 적당했어. 또는 내 열정이, 보통 사람의 한, 뭐, 2배 정도는, 뭐, 힘이 좋으니까,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그걸 또 견디는 힘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력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근데 그게 곱하기 2개 정도는 좋다. 그런데, 곱하기 4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터보가 발동돼서 욕심이 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과 좀 싸운다거나 소송건이 그래서 생긴다거나 조금 이제 분노 폭발 이게 내 순간 갑자기 팍 하고 잘 가다가 10번에 9번은 참다가 한 번 너무 크게 폭발을 할 수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급발진이라고 하죠. 급발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운전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역마가 너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정사일주 올해 그거 내 실수 한 번의 실수 사고가 됐든 소송 남과의 트러블 이런 것들을 소위급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하려면 또 건강 같은 것도요. 건강도 평소에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올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좀 피하려고 이런 거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방법은 뭐예요? 네. 경청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올 한해는 이제 자존심 버리세요. 간슬게 다 이제 좀 내려놓고, 그냥 놓는 마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독서를 한다거나, 그쵸? 독서를 한다거나, 뭐, 요가 같은 거, 명상하는 거, 아니면 운동도 굉장히 좋아요, 운동에서 이 화기를 좀 배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럴 때는 또 이제 왜 자존심을 세우냐. 인종의 욕구가, 누가 뭔가 나한테 말한 게 좀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운이 만약에 받쳐주고 주변에 이제 금수가 있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라고 해서 편인겁재 운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직업이 뭐냐, 직장인이냐, 사업인이냐, 학생이냐, 주부냐, 나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 편인겁재, 을사년이라는 건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예를 들어서 금수가 이렇게 조금 발달이 되어 있고 금수가 좀 천간에 이게 투간이 된다거나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고 대운이 좀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정사일주 을사년은요. 확장의 운이 있고요. 대박의 운이 있어요. 대박이 뭐예요? 터보거든요. 돈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 이런 유튜브, 강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전문적인 그런 부분으로다가.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내가 직업으로 이 을사의 사와 뜨거운 이제 뱀의 기운, 터보의 기운을 직업으로 막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이 분들은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내가 그 불을 파이어하고 용가리처럼 괜히 뿜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해라. 운동 같은 거 해라. 주부님들이나 또는 그냥 집에만 있는 청소년, 20, 30대. 요즘에 20, 30대 집에, 뭐 정사일주는 사실은 집에만 있는 분은 원래 별로 없어요. 뭘 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잘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정사일주 직장을 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합격운이 있어요. 이 편인이 들었기 때문에 합격운은 있지만 이력서를 낼 때 어떤 그 업체냐에 따라서 이 합격운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0% 합격운이 아니에요. 이 편인이라는 건 선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라 좀 특수한 그 컨텐츠,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굉장히 좀 유리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업, 뭐 그냥 행정, 뭐 총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특별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거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제 을사년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정사일주 또 느껴지는 건 좀 산만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그 개운법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올 한해 흉을 피할 수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시면 좋겠어요. 뭐 성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았다 오는 거, 절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 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 곳에 가는 것 자체로도 이 과한 이 불의 기운을 이렇게 빼주는 거가 돼요. 네. 그 개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정사일주, 요거 탈재, 욕심,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주 대표 주자입니다. 정사 일주. 그 정화 일주 중에 이 정사가 가장 탈재의 그 가능성이 있다. 꼭 실천하시길, 네,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 좋은 일 있기를, 네, 기원 팍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미일주. 정미일주는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 자, 정축일주하고 똑같은 식신이지만 얘는 동토고 얘는 사막토죠. 그래서 훨씬 이제 정미일주가 신강에 이제 해당돼요. 일주만 가지고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지만 똑같은 식신이다. 해서 이 정축은 아주 동토를 이제 녹이는 이 정화가 오히려 더 강력한 이제 불이 되는데, 이 정미는 오히려요, 마음이 약해요. 정축이 오히려 더 마음이 선하지만 내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화가 신념이 되게 강해요. 오히려 정축이. 근데 정미일주는요, 밑에 근이 있잖아요. 밑에 근이 있는 사람이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밑에 근이 있는 사람들이 좀 녹지 이렇게 있거나, 또 정미일주처럼 미토 속에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 근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근원에 어떤 여유가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되게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긍정성이 좀 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밝은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성균 님도 정미일주인데, 봄에 태어난 이제 정미일주라, 주변에 되게 사람도 많은 그런 이제 정미일주가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정미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오지랖도 굉장히 또 많고, 그리고 정미일주는 지장간이 인비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비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아시는 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인비식은 내가 인성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지식이란 말이에요. 식은 내가 써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기술로 써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잘 써먹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 미토 속에 있는 인성이 있잖아요. 을목. 을목이 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내가 배운 거를 잘 써먹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해수가 있거나, 여기에 해수가 있거나, 여기에 해수가 있거나, 특히나 이 앞에 해수가 있으면 충이 때려지잖아요. 해수 속에 있는 것과 사하 속에 있는 이런 애들이 위에랑 이렇게 투간이 된 신금, 뭐 기토, 을목 이런 애들이랑 아마 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을 해서 올 한 해 굉장히 작년하고 다른 변화 변동,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긍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쵸? 해수 하나가 딱 있게 되면 지장간에 있는 애들이 다 쓴다. 그럴 땐 위에 음간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긍정적 작용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정해일주편 앞에서 그거 보고 오시면 자세하게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가 이제 되십니다. 제가 노하 하나 푸른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정미일주
올해 속에 인비식의 을목이 투관되면서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을 굉장히 터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써먹게 된다. 굉장히 도전하고 리스크가 있는데도 도전하고 용기가 막 생기면서 아주 활동력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목화만 있어, 목화만. 물이나 금이나 수가 전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건강 조심해야 돼요. 정미일주, 정미, 정사 이런 일주들은 특히나 나이가 50 넘었다, 60, 70, 50대까지는 요즘에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근데 70, 80 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좀 많이 보시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정미일주, 정사일주들은. 그런데 사주에 금기운, 다시 말해요. 수기운이 어느 정도 받쳐 있거나 대운이 금수로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건강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좋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정미일주, 요렇게 정미일주나 정사일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터보, 탈제 욕심, 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미일주도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경금이 있거나 또는 이제 신금이 있거나 자 이렇게 되면 꼭 이 위치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조금 괜찮습니다. 특히 밑에 유금, 신금 이런 거 있어도 요거 피해갈 수 있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 네,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는요, 탈제 현상이 올해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재물이, 불이 너무 많아버리면요, 재물이 좀 흩어진다.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누가 좋은 유혹, 그러니까 정미일주, 올해는요, 탈제 현상이 꼭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또 겁재는 또 동료, 친구잖아, 친구들. 그래서 돈 되는 걸 물고 올 수 있어. 투자해라. 이럴 수 있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성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나 또 얘기해요. 여기에 금기운, 수기운이 이렇게 있다. 특히 유금, 축토, 신금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내가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 그 외에 목화가 많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한 번 묶이면 5년이고 10년이고 다시 돈으로 환산시킬 수 없는 문서들입니다. 주식이나 뭐나.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미일주, 정사일주, 돈 문제 올해 수성하셔라. 나에게 집중하고 자기 개발하는 해다. 공부하는 해다. 자, 그렇지만 정미일주든 이제 정사일주든요, 이게 돈 사기당하거나 소송, 이 돈 문제가 이제 좀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유리한 글자는요, 경금과 이 신금입니다. 요런 게 있으면요, 얘가 다 합을 해가지고요, 금이, 내 사주에 이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좀 흉한 애들이야. 나를 뭐 사기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잘못 판단할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정미일주 분들에게도 네, 올 한해 흉은 피하고 길은 2배로 받으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유일주. 자, 신유일주. 자,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정해, 정묘, 정사, 정축, 정미. 자, 그 중에서, 자, 정유일주가 올해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는요, 사유합을 하고 있고, 사유합을 해서 금기운이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이제 저금통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 더 쌓인다. 뭔가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붙었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정유일주는요, 주변이 너무 불바다만 아니면, 너무 물바다만 아니면, 올해의 이 겁재지만, 오히려 이 겁재로 인해서 내가 이자가 불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또 뭐 금화교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운세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유일주는요. 좀 이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일주분들은 좀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정유일주는 올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이제 없는 걸로 제가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궁도 합을 하니까 이렇게 또 오히려 긍정적이다. 근데 50, 60, 70 넘으신 건강운 있죠. 정화일간 올해 건강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겁재가 들어올 땐, 내가 막 달리기 마라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수영도 막 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 아직 여름을 한참 넘었지만, 한참 많이 남았지만, 한번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뭔가 내가 나를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겁재운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될지, 건강이 될지, 투자가 될지, 이거를 내가 과한 어떤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온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일주는 그것만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인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화일간 했고요. 다음 주 병화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